자, 먼저 칭로우라는 단어부터 보시면, 자,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글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. 칭이란 단어는 가볍다란 뜻이죠. 가볍다란 뜻이고, 로우라는 단어는 부드럽다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요 칭로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형용사겠죠. 그래서 가볍고 부드럽다라는 이제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, 보통 굉장히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을 하겠죠. 뭔가 굉장히 몸이 가볍고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느낌, 그런 거 그냥 생각만 해도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죠. 그래서 이 칭로우라는 단어는 가볍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나타낸다는 거. 뭐 글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, 그 다음 shoots라는 단어가 나와요. 자, 이건 이제 명사인데, 보통 뒤에 이 아들 자자가 들어가면 명사고 어떤 물건을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shoes라고 하면,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빗이에요, 빗. 빗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우리 머리 빗는 머리빗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뒤에 붙이는 거고, 이 슈라는 단어가 빗이라는 뜻이 있어요.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뒤에 요 오는 글자 때문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, 요 단어는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. 그냥 글자 자체가 빗이에요. 약간 모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예전에는 나무를 주된 도구로 썼겠죠.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빗이 이제 뭔가 뾰족한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. 요게 아마 이렇게 형상화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요걸 이제 빗이라는 단어로 만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만 보죠. 명사니까. 그 다음 지엔따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, 이 지엔따오라는 단어는 이 지엔이란 단어가 자르다란 뜻이에요. 자르다. 자르다 이제 자를 전자인데 자르다란 뜻이에요. 근데 그 뒤에 따오 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자르는 칼. 우리가 보통 칼이라고 하면 이제 칼로 써는 게 칼이죠. 근데 이 칼날이 양쪽으로 붙어 있어서 자를 수 있는 게 이제 가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지엔따오 같은 경우는 자를 수 있는 칼. 그게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는 이제 가위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지엔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같이 설명을 할게요. 지엔이란 단어는 동사로 자르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. 이 원래 자르다라는 뜻이 뒤에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를 봤을 때는 밑에가 이 도자가 아니라 기두자가 들어가요. 기두자가 들어갑니다. 우리나라에서 쓰는 글자에는 요 밑에, 위에 이제 앞전자는 똑같이 들어가고 그 밑에 기두자가 들어가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글자 모양으로 봤을 때 기두자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모양 때문에 이 가위의 모양 때문에 이제 생긴 게 아닐까. 이렇게 생겼죠, 보통 가위가. 그래서 이제 요 모양 때문에 약간 깃털처럼 이게 뾰족하게 시작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커지죠. 그래서 아마 이게 기두자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쓰인 거 아닐까. 이건 무조건 제 생각입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. 그래서 그게 자르다라는 동작이라는 거. 그 다음 카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, 자, 요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. 글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. 의성어예요. 의성어예요.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. 그래서 이 카차라는 단어는 요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뚝, 그리고 뭐 우지끈,
뭐 이런 의미, 이런 소리를 이제 나타내는 단어인데, 자, 뚝도 그렇고 우지끈도 그렇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물체가 갑자기 부러지는 소리를 나타낼 때 카차라는 단어를 써요. 근데 이건 이제 사전적 의미고, 이게 본문에서 쓰인 뜻은 약간 다르죠. 본문에서 쓰인 소리는 약간 달라요. 앞에 가위가 나왔고 그 뒤에 자르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카차라는 의성어를 썼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가위로 뭔가를 자르는데 뚝 하고 소리가 난다거나 우지끈하고 소리가 나진 않겠죠. 더군다나 지금 머리를 깎으러 왔는데, 그렇기 때문에 자, 여기서는 이 의성어가 싹둑, 싹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뭔가를 이제 자를 때,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러지는 거랑 좀 그 맥이 통하니까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,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가위가 이제 싹둑싹둑 내는 그런 소리를 이제 좀 내기가, 그 솔직히 한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서는 의성어라든지 아니면 뭐 의태어라든지 솔직히 우리나라만큼 의성어 의태어가 풍부한 나라는 없죠.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비슷한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하나로 돌려막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. 그리고 또 예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 가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싹둑이지, 옛날에 사용을 했다라는 가위라고 하면 뭐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을 거고, 뭔가를 잘라낸다라기보다는 그냥 끊어내는 그런 느낌이 더 강했겠죠. 이제 그래서 이제 카차를 쓰질 않았나. 이것도 은근슬쩍 그렇게 묻어가는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小姐洗头时手很轻柔. 이 주인공이 좀 갈수록 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. 자, 아가씨가 洗头时, 머리를 이제 감겨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아가씨가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아가씨가 내 머리를 감겨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가씨가 머리를 감길 때, 手很轻柔, 손이 매우 가볍고 부드러웠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손이 부드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손이 부드러웠다. 손이 부드러워. 给人一种很舒服的感觉.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줬단 얘기죠. 무엇을? 어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준 거죠. 보통 뭐 이제 미용실 가서 다른 사람이 머리 감겨주면 편하죠. 당연히 내가 감는 게 아니니까. 아무튼 손이 부드러워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. 이 표현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. 요 앞에 게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는 뭐 주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, 뭐 런 이종 뭐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.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준 거예요. 시, 완, 도, 머리를 다 감고, 머리를 완, 도, 다 감고, 他拿起梳子和剪刀. 그녀는 혹은 뭐 그녀가 나치 들었다는 얘기죠. 무엇을? 빗과 가위를 들고
삽과 가위를 들고 카차 카차 剪着 싹둑싹둑. 자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그냥 우리나라에 맞는 상황에 맞는 걸 갖다 쓰시면 됩니다. 이게 꼭 뭐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. 그래서 싹둑싹둑 剪着 지엔 뒤에 저가 붙었죠. 자, 오랜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엔 이 저라는 단어는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작의 지속을 의미를 하죠. 그래서 이 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 한마디로 머리를 계속 자르고 있었다.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싹둑싹둑 자르고 있었다.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는 거니까 있었다라는 과거 형태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.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 이미 이 일들은 다 지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가씨가 머리를 감길 때 손이 부드러워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. 小姐洗头时手很轻柔，给人一种很舒服的感觉。小姐洗头时手很轻柔，给人一种很舒服的感觉。 머리를 다 감고 그녀가 빗과 가위를 들고 싹둑싹둑 자르고 있었다. 洗完头，她拿起梳子和剪刀，咔嚓咔嚓剪着。洗完头，她拿起梳子和剪刀，咔嚓咔嚓剪着。 네,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